네, 맛있는 테마 현대증권 김진욱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주임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됐는데 마이크 상황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진욱 주임은 그동안 추천해줬던 종목 중에 정말 좀 인상에 남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가 추천했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닙니다만, 네, 제가 손절된 리스트들도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 가을 개편부터 추천을 해주셨는데, 뭐 대한항공이나 국동, 파티게임즈가 정말 좋은 수익률을 안겨줬고요. 무엇보다 아스트죠. 아스트가 지난해 올해 연초에 올해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고, 또 최근에 바로 지난달에 한 달 전쯤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 저한테 아스트 감사하다고 얘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스트가 처음 추천해 주셨던 데 비해서 지금 200% 이상 수익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235%. 이거 뭐 가격적으로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손절됐던 종목도 좀 볼게요. 사실 손절됐던 종목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이 많이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투자하셨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은 손절됐던 게 DHP 코리아와 LTC가 손절이 됐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손절됐으니까 안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관심권에 두시는지, 이것도 코멘트 들을게요. DHP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손절 처리를 하고 나서 주가 다시 반등이 좀 빨리 나왔는데, 그때 아무래도 헬스케어라든지 이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 보니까 주가 좀 같이 영향을 받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고점을 빨리 회복을 했다는 이 말은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이 많았고, 가격이 싸졌을 때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DHP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회사가 뭐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이 안구 건조증에 대한 우려들이 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TC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흐름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시기에는 좀 지루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이 기업 또한 역시 시장 지배력이 굳건하고, LTC랑 DHP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이 1, 2위 하는 업체들만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진다면 그때 한번 저가 매수 찬스로 하셔서 사셔도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계시다가 관심 종목에 넣고 계시다가 저점이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좀 사보시면 좋은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또 바로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좀 사실 시장에서 저는 지금 마땅히 매수를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기업들이 없어서 좀 많이 고민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편안하게 그러면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GKL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주임님 그럼 지금 현금 확보를 많이 하신 상황인가요? 네, 조금 시장이 마땅히 살 게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기보다는 현금을 상황을 좀 늘려놓고 시장이 관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현금을 당장 쓸 생각이 별로 없는 시장 상황인데, 그래도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기업을 오늘 골라봤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어떤 얘기로 출발해 볼까요? 저는 기업을 고를 때 첫 번째가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그림으로 바뀌어갈지를 주로 위주로 많이 보는데, 카지노 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산업이고, 우리나라 상황이 외국인을 위주로 장사를 해야 기업이 클 수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잘 이용을 한다면 마카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싱가포르과는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리적 요건이라든지 환경적 요건, 그리고 대외 이미지 등이 있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을 좀 많이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정부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관련법을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그리고 관광진흥법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인근에 관광 호텔을 신축을 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관광진흥법을 크게 봤을 때 카지노나 이런 서비스업에 길을 열어주겠다,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건데,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카지노 섹터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돈벌이로 이렇게 정부의 세수 부족을 이런 GK 같은 공기업을 통해서 좀 확보하려는 성향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주 그리고 높은 실적 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한 실적 성장과 이를 토대로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런 한국이 저금리 시대에 들어갔을 때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CKL은 전형적인 배당 성장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를 위주로 한번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네. 정말 지금 배당 쪽에 관련해서 시장의 이슈가 점점 더 만들어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보면 한국전력, 한전 KPS, 현대차 이런 기업들 배당 이야기 나오면서 좀 묶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후에 지금 마신 테마에서 어제 NC소프트 나왔고요. 오늘 또 김진욱 주임님이 GKL 성장 배당주로 가지고 나와 주셨네요. 아무래도 중국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성장 배당주를 제가 종목을 추천드릴 때 한국전력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KTNG를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도 유틸리티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인 입국자라는 모멘텀이 남아있는 게 다른 섹터랑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인 입국자가 3년간 평균 20%씩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성장률이 계속될 거냐, 그리고 엔저에 대한 방안 등 대책 등이 아직 강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인 입국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의무심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인 입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예전에 1인당 GDP가 $10,000가 넘었을 때 폭발적으로 해외 출국자가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중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1인당 GDP가 올해 8,000불, 내년에는 한 10,000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인도 1인당 GDP가 10,000불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GDP 성장에 따른 출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한국을 많이 방문했지만 추가적으로 방문할 요소들을 잘 개발을 한다면 입국자가 좀 줄더라도 유지는 할 수 있을 거다. 성장률이 줄더라도 유지는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복합 리조트 새로 허가가 지금 2개가 확인이 됐는데요. IBC2 지역, 그러니까 영종도를 보면 대략의 여러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단시티 지역, 하늘 영종도시 지역, 인천공항 옆에 있는 IBC2 지역, 그리고 인천공항 바로 앞에 있는 IBC1 지역 이렇게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앞쪽에 IBC1 지역에 이미 리조트를 착공을 했고요. 외국인 카지노들은 미단시티 이쪽에 주로 그러니까 리조트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IBC2 지역이 남았는데요. 이 2 지역이 마지막 개발 지역이고 지금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정하진 않았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GKL이 아마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영종도는 북경에서 2시간, 마카오는 북경에서 5시간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상하이랑 북경인데요. 이 도시들과 가깝다는 건 카지노 입지 조건으로서 최적화된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3시간이면 지금 비행거리 안에 100만 명 이상 사는 대도시가 43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지리적 입지 요건을 살려서 정부에서 영종도를 카지노 시티, 복합 리조트 시티로 많이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사실 베트남의 다낭 같은 도시를 보더라도 개발한 지 2014년부터 개발을 했는데 이미 관광지로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있고요. 투자가 먼저 일어나야 유치를 할 수 있고 그럼 관광객 유치는 투자에 후행하는 지표들인데요. 이렇게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 의지는 영종도를 이렇게 잘 키워보자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방송 시간에 마켓 이막 1장, 2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현재 중국 전 국민 가운데 6%만 여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난주에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제시가 됐던 수치더라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분석했었던 그 자료들 중에 이런 또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지금 워낙 우리나라 거의 뭐 중국인들이 뒤덮는다 싶을 만큼 어딜 가도 중국인들이 많은데 중국에서는 현재 여권을 6%만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큼만 성장을 해도 정말 앞으로 중국인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겠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 영종도 프로젝트에 아직 GKL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최대 주주가 한국관광공사죠. 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일단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 전용 카지노 업자가 파라다이스와 GKL인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라이센스를 따서 아까 말씀드린 IBC 원 지역에 들어갔고요. 투 지역이 남았는데 아마 GKL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었고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건설에 GKL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카지노와 합작을 해서 들어갈 예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저는 들어갈 거다라고 들렸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마카오가요, 지난해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에 이제는 오직 카지노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도시의 그 산업을 좀 다각화해서 다른 쪽에서 돈벌이를 찾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점점 카지노가 많아져도 또 괜찮을지 리스크 요인 없을까요? 라스베가스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카오가. 그 이유는 중국인의 도박성을 좋아하는 성향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나 마카오나 똑같이 장점이 지리적 이점입니다. 중국과 가깝다는 점인데요. 이걸 잘 살린다면 마카오가 일단 매출이 떨어졌던 거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랬던 거고 원래 자연 상태로 이렇게 놔뒀으면 아마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는 그 카지노 실적이 좀 떨어지면서 엔터 쪽 공연이라든지 다른 레이싱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복합 유흥 도시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영종도 또한 리조트 그리고 한류 열풍을 오히려 영종도에서 콘서트나 이런 걸 한다면 더 마카오보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위기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국 중앙정부의 카지노 규제도 있고요.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좀 규제가 한국이 많은 상황이라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엔저 블랙홀로 인해서 한국으로 유입되던 요커들을 중국 관광객들을 일본으로 흡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소비세 면제 품목 확대도 했고요. 2014년부터 관광 입국 추진 회의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일본을 중국 관광객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그 판매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좀 치중돼 있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쪽 분야를 더 키울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가는 지난해 그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우리 카지노주들도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이 있었고요. 실적에도 일부 영향이 있는 듯 했지만 또 괜찮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요즘은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아져서인지 지금 주가는 최근 지난해 연말 저점 31,000원 선에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41,000원 선의 주가입니다. 전고점은 역사적인 고점이 될 거예요. 아마 49,000원대, 5만 원이 육박하는 수준. 자, 지금부터 이제 추세가 형성된다고 보고 들어가도 될지 투자 포인트와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IBC2 지역에 개발을 된다면 엄청 큰 규모로 들어가게 되고요. 외국인 카지노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GKL은 특징이 파라다이스 고객이 VIP 위주라면 매스 고객 그러니까 일반 개인 갬블러들이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일단 유입자가 늘어나면 실적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GKL 마지막으로 결말을 좀 말씀드리면 신규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남아 있고요.
안정적인 드랍백 성장 추이와 홀드율이 이제 더 이상 출렁거리지 않는 안정적인 홀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꾸준한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GK를 분기별 드랍백 추이를 보시면 물론 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드랍백 자체 절대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사상 최고치를 드랍백을 기록을 했고요. 1분기에도 상대적으로 마카오나 파라다이스에 비해서는 괜찮은 드랍백을 보여줬습니다. 드랍백은 칩을 바꾼 금액을 말하고요.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가 그 바꾼 칩을 얼만큼 이익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카지노 하우스가 먹었느냐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홀드율이 16%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관광객들 그리고 이렇게 홀드를 이제 좀 덜 해서 상대적으로 좀 돈을 많이 벌어주게 했다. 그리고 그 벌어주게 해서 관광객을 추가로 더 유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홀드율을 많이 낮췄는데요. 12%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드랍백이 증가한다면 실적 또한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익의 50% 이상을 꾸준하게 GK 같은 경우는 배당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주당 평균 배당 성향이 계속 1,000원을 넘었었고요.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52%씩 계속 꾸준하게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익만 증가한다면 주당 현금 배당이 늘어날 수 있고요. 지금 한 4만 원에 1,200원 정도 한다고 봤을 때는 한 2.5% 정도 되는데요. 이 배당 성향 또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4만 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테마 오늘 성장 배당주 GKL 알아봤습니다.